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아쉽습니다. 왜 아쉬운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요 보도 자료인데 이거는 이제 상세본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자료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원문을 좀 보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단톡방에서 도는 것만 보지 마시고 원문 소스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재정부 사이트를 가시면 여기 뉴스, 보도자료, 참고자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7월 25일 날 여기 세법 개정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첨부 파일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많어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면은 보도자료, HWP, PDF.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내용인데 한글 파일이 또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리뷰 보는 파일이. 그래서 PDF랑 한글 파일을 항상 2개씩 같이 줍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하나, 개조식 하나, 상세본 하나, 문답자료, 그리고 인포그래픽은 그냥 PDF로만 있는데 처음에 보실 때 전체적인 큰 그림 보시려면 인포그래픽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간략하게 빠르게 보시면 개조식을 보시면 되는데 개조식으로는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상세본을 보시면 되고요. 보도자료는 그냥 표지 정도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답자료 보시면 되는데 제가 기존에는 다 문답자료까지 보고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좀 다음 일정이 있어서 문답자료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다운로드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카톡에 도는 것만 너무 믿고 그러시면은 안 된다. 일단 처음에 우리는 인포그래픽을 본다. 이게 이제 그림으로 잘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다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봤는데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종이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크게 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경제의 역동성, 민생경제,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인데 얼핏 보면 조세체계 합리화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경제의 역동성 지원에서 여기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건데 제가 키워드릴게요. 여기 5번 있죠. 동그라미 5번. 인구 감소 지역 주택 및 중공업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 신설. 이거는 지난 110 대책에서도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혜택이 좋아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는 일부 인구 감소만 양도세 주택수 빠지고 지방 중공업 양도세 주택수 안 빠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뺀다고 나왔어. 뺀다고. 물론 이게 이제 최종 통과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방 관련해가지고 뭔가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국회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요거 1번입니다. 요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미분양. 이따 하나씩 다 보여드릴 거예요. 우린 큰 그림 먼저 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봐야 되냐면은 여기 3번 자본시장 활성화에서 금투세를 뭐 유예하네 마네 막 그랬었는데 아예 지금 현재 여당에서는 정부 안으로는 폐지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약간 야당 당혹. 아예 폐지로 나왔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게 여기서 큰 2번부터 나오는데 결혼 세액공제 신설 얼마 전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목만 있고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예 왜 내용이 없습니까 그랬는데 일단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그러면 100만 원이 되겠죠. 뭐 3명이서 결혼하는 거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100만 원 공제금액 나오고요. 여기에 단서를 달았더라고요. 생애 1회다. 그러니까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씩 받는 거는 증여세에서 딱히 저게 없기 때문에 뭐 재혼도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아예 그냥 생애 1회라고 딱 박아버려서 재혼은 안 된다. 요거 아시면 되겠고요. 자녀세액 공제는 지난번에 나왔었죠.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에 3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각각 10만원씩 더 확대하는 걸로 나왔고, 그리고 오늘의 메인입니다. 메인 이벤트. 조세 체계 합리화에서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가 조정이 됐는데, 야,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가장 낮은 세율 1억 이하짜리 10%였는데 이거를 과표 구간을 2억까지 올려줘 버렸어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따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5단계 아니겠습니까?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 30%, 뭐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해가지고 뭐 OECD 평균 대비 높다 막 그러는데 세율을 일단 최고 세율을 50% 구간을 없애버리고요. 그러니까 여기 뚜껑을 날려버린 거예요. 50% 구간을 없애서 30억 초과 구간을 날려버리고, 그리고 그러면 40%가 되잖아요. 40%가 이제 뭐 30억 이하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10억 있죠 이거 10억 이하. 요게 10억을 초과했을 때만 그냥 40%.
와, 그래서 일반적인 중산층 분들도 혜택을 보지만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자산 갖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볼 것 같다. 그럼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부자 감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세율 자체를 건드렸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요걸 내가 넘겨버렸네. 상속세 같은 경우에 자녀 공제 금액을 인당 5천만 원이라서 사실 이거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일괄 공제 받아버리면 차라리 그게 나으니까. 그런데 일괄 공제를 안 받고 그냥 자녀 상속세에서 공제 금액 5억을 이제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까지 이제 받아버리면은 5억에다가 배우자 계시면은 5억 그리고 아마 기초 공제가 2억인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상속세 쪽은 잘 모르니까. 그러면 보통 한 12억까지는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일괄 공제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딱 무슨 말입니까? 서울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상속세 나온다더라. 이제 그런 기사는 이제 쏙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제. 어찌됐든 좀 현실화하는 건 좋은데 조금 아쉽긴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거 내년에 시행된다고 해서 나 얼마 전에 팔았는데 27년 1월 1일로 이제 또 연장 유예가 될 것 같다. 물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는 아닌데 일부는 시행령으로 되는 것도 있어요.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협조가 돼야 돼요. 본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자.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는 인포그래픽으로 봤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상세본을 193페이지인데 이렇게 하나씩 보면 여러분들이 눈이 아파요. 글씨도 촘촘하고 작고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잘라냈습니다. 잘했죠?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서머리는 뭐냐면 뭐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인공은 상속세다. 뭐 역시 여러분들 예상하셨던 것처럼. 근데 뭐 저는 은근히 좀 바랬죠. 뭐 취득세나 뭐 종부세. 근데 취득세는 어차피 지방세라서 8월달에 나올 거예요. 8월달에. 근데 8월달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비수도권 주택 일부 혜택이 조금 더 늘어났다. 양도세 주택수에서 아예 빠져버리는 거. 다만 1주택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1주택 가지고 있고 인구 감소 또는 비수도권 주택을 사야지 혜택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거는 국세에 관련된 개정 아니고 8월달 중에 이제 여름휴가 갔다 오시고 나면 그때 이제 지방세법 개정안이 나오는데 그때 뭐 취득세를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나오면 재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관심 갖고 있는 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부동산 법인인데 전혀 지금 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 인포그래픽으로도 보셨는데 이제 항상 이런 보도자료에 보면 이렇게 크게 그림으로 좀 요약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역동성 지원, 민생 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인데 여기 경제 역동성 지원의 일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있고요. 결혼, 출산, 양육 지원 이거 있고요. 그리고 조세체계 합리화 중에 이제 여기 이제 상증세 세율하고 상속세 기본공제 금액 올린 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자, 인구 감소 지역 주택 및 중공업 미분양 과세 특례 신설한다. 글씨가 좀 작은데 이걸 뭐 이렇게 하나씩 다 볼 시간은 없고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1주택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하나로 신규 취득하면은 1주택자로 보겠다. 그런데 이 1주택자로 본다는 게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다 각각 따로따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주택수는 항상 잘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퉁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거는 대부분 종부세에만 좀 혜택을 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도세에서는 포함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했는데 이번엔 양도세까지 다 빼버렸어요. 취득세는 지방세 관련된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취득세도 좀 뭔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혜택 준다고 하는데 또 바뀌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인구 감소 지역인데 인구 감소 지역은 어디냐? 우리 도시도 작년 대비 인구가 줄어들었던데요. 뭐 시청 내용 보니까 그런 거 안 되고 수도권 광역시 제외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수도권 내 접경 지역은 저기 북한하고 맞닿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광역시 내 군 지역 딱 들어도 뭔가 시골스럽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 공시가가 4억이어야 된다. 공시가. 양도소득세는 취득할 때 공시가격이고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즉 매년 6월 1일 4억이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4억 이하로 갔다가 나중에 넘어버리면은 그때는 종부세 혜택 안 준다는 거죠. 24년 1월 4일부터 26년 12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조금 더 연장을 더 했습니다. 이게 내년까지인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특례 내용이 제가 이거 보고 조금 놀랐다는 거죠. 양도세, 종부세 대해서 1세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내가 기준주택 하나가 있고 인구 감소 지역이 하나가 있으면은 진짜 인구 감소 지역을 주택수 빼버려가지고 종전했던 거를 1주택 비과세를 해줘버리겠다는 거예요. 12억 이하까지. 장특공 최대 80% 받을 수 있고 내가 거주하면 10년 거주하면 그래서 뭐 이거는 한번 어차피 내가 주택수를 막 늘리려는 게 아닌데 하필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이었다. 그러면은 해볼 만하다. 그래서 기존 1주택자 해당되시고요. 인구 감소 지역 공시가 4억 이렇게 빠집니다. 이거랑 이제 세트로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나쁘게 말하면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건 왜 또 25년 12월까지야. 같이 좀 26년까지 좀 맞춰줘야지. 마이너스 1점. 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여러분 그러면 수도권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이니까. 수도권이 뭡니까?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경기도 안에 인천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이제 경기 혹시 북부 남부로 해야 되나요? 저 잘 모르겠는데 그분. 어쨌든 서울, 경기, 인천 그 밖에 소재하는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취득가 6억이에요. 요건 이제 실거래가죠. 실거래가. 아까는 공시가격이었고 똑같아요. 내가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수도권 밖에 있는 준공후 미분양 다 지어진 미분양을 내가 취득을 했다. 요 요건을 갖춰서 그러면은 역시 양도세 주택수, 종부세 주택수 그냥 빼버려요. 얘는 중간에 취득가만 6억 이하 맞추면은 종부세 혜택 다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혜택이 좋다고 할 수도 있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에 인구 감소 지역하고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 미분양 두 개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 좀 하자면은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 미분양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거 금투세를 아예 그냥 폐지하자. 그래서 현행 양도세 체계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 금투세가 이제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 합산과세에서 이제 세금 매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야당에서는 내년 하는 거 좀 유예합시다 막 이런 나왔는데 정부 이번에 낸 개정세법 안에서는 화끈하게 그냥 폐지다. 물론 이제 이건 야당하고 협조가 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자, 한겨레 7월 25일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인데 제가 어제 이제 야근을 하다가 TV를 틀어놓으니까 9시 뉴스가 끝나고 이거 이제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뭐지? 하고 봤는데 이제 여기 후보 토론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냥 또 퇴근해야 되니까 잠깐만 보고 이렇게 말았는데 어제 이제 제가 내용을 다 보진 않았는데 이재명 그 전 대표가 이제 종부세하고 금투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간 여기 기사의 표현을 하면 우클릭. 그러니까 종부세도 좀 이렇게 좀 부담을 완화해야 되고 금투세도 좀 유예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민주당 그 일부 이제 당원들이 이제 반발이 나온 거죠. 민주당 대표로 부적절하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여기 이제 같이 토론하셨던 분 중에 이제 김두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산층 서민 위한 민주당인데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이렇게 나왔는데 정부 안은 지금 뭐라고요? 폐지라고 폐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하나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다. 혹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융 쪽으로 좀 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혼 출산 양육 지원인데 결혼 세액 공제를 신설한다. 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다. 그러니까 이때 거주자는 뭐 조정대상치로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인데 혼인신고를 한 해에 한해서 생애 1회 한 번만 주겠다. 1인당 50만 원. 적용기한은 24년부터 26년까지. 그러니까 이때 하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안 준다. 근데 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약해. 우리 50만 원이니까 결혼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 적용 시기는 25년 1월 1일 이후 과표를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는데 그때도 제가 이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혼세액공제, 세액공제니까 분명히 저 연말정산이나 뭐 그런 거에서 빼줄 것 같다고. 좀 아쉬워요. 예. 그럼 올해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혼인신고한 사람들. 자, 그리고 혼인으로 인한 1세 1주택 비과세 특례 있죠. 예를 들어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으면은 합쳐가지고 혼인합과하고 나서 5년 안에 팔면은 비과세가 됐는데, 물론 그 매각하는 거는 2년 보유나 거주 같은 2년 그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런데 그 5년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주겠다. 10년으로 늘려주는데, 뭐 물론
당연히 좋은 혜택이긴 합니다. 당연히 좋은 혜택이긴 한데, 이게 다가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이게 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었나요? 아니면 뭐 인구 감소 뭐 그 추세를 반전시키는 그거였나요? 어쨌든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좀 뭔가 좀 아쉽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 세액공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자녀 세액공제를 좀 하지 말고 그냥 소득공제로 바꾸자는 거죠. 아니, 세액공제랑 소득공제 똑같은 거 아니에요? 틀려요.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에서 그냥 그 금액 자체를 이렇게 좀 빼주는 건데, 소득공제는 과표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자한테 유리한데, 그러면 이제 여기 저소득자이신 분들이, 야, 그러면 나는 이제 신입사원이고 저소득인데 내가 손해보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어지간하면 연봉 한 3, 4천 정도 되면 그래도 소득공제가 나올 거예요. 이제 계산해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과거에 그 세무사 시험 볼 때, 저는 세무사 아니에요. 과거 세무사 시험 볼 때 그게 이제 소득공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거 연말정산으로 계산 다 했거든요. 시험 떨어지고 이제 회사 다시 가가지고 이제 제 거 이제 연말정산 하니까 제가 이제 시험 공부 대선 사람이니까 저 그때 시험 잘 봤어요. 한 과목이 꽝 나와서 그렇지. 어쨌든 그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세액공제로 바뀐 거예요. 가지고 저 혼자 엄청 흥분했잖아요. 왜 세액공제냐, 이게 소득공제해야 되는데. 가지고 내가 그렇게 계산해보니까 한 10몇만 원이 손해가 보더라고. 근데 그럴 때 아무도 반론을 제기를 안 하더라고. 가만히 있더라고. 나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그랬는데. 나를 아마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봤을 거야. 그런 거나 좀 해줬으면 좋겠어. 세액공제가 아니라 이 10만 원씩.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잘 봐야 되는 거. 전반적인 내용은 상속세가 주인공이긴 한데, 저는 정말 괜찮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상생임대주택입니다. 물론, 이 상생임대주택을 어떻게 보면 또 써먹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누가 써먹으면 좋냐면,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 특히 송파, 땡땡 지역, 제가 생애 최초 대출 끼고 들어간 거 많이 알아요. 제가 단지까지 다 알아요. 자, 거기 가셨던 분들은 일단 내가 잡아두자. 비과세는 모르겠고, 그러셨던 분들은요, 요거 쓰면 비과세 돼버립니다, 이제.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이잖아요. 글씨가 좀 작죠? 소득세법 시행령이기 때문에 얘는 정부에서 바꿀 수 있어요. 2년 더 연장한다. 아니, 그러면 뭐길래 그러냐?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송파에 세를 끼고 샀다. 그럼 2년 거주에 비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세를 끼고 사고, 취득을 하고 나서 내가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으면 그게 직전 임대차 계약이 돼요.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만 하면 된다. 그런데 직전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그 다음에 맺는 임대차 계약에서 상생 임대차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5%만 올리면 된다. 계약행시 청구권하고는 다르다. 별개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뭔가 유리하단 말이죠. 청구권을 2번 쓰는 효과가 나오니까. 물론 같이 묶어서 써도 되는데, 어쨌든 요거를 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돼버리는데, 저하 상생임대주택, 즉 상생임대차 계약을 쓰는 시기가 24년 12월까지 올해 말까지였어요. 근데 저게 26년까지 연장이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 비과세 받기가 수월해지고요. 나는 작년에 세 끼고 못 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지금 하셔도 가능하고요. 잘만 맞추면, 날짜 맞추면. 아니면 부모님이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자녀한테 하나 증여나 저가형수도로 매각을 하고 자녀는 상생 만들고 나는 1주택이니까 비과세 받으면 둘 다 비과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잘만 활용하면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앞으로 계속 여기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있거든. 절세 유통기한이. 이게 24년 12월까지 원래는 했었어야 돼서 작년 6월까지 하면 됐거든요. 세팅을 하려면. 엄청 제가 열심히 방송도 하고 설명도 드렸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부동산 분위기가 더 안 좋아서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거 잘 쓰면 좋아요. 아마 모르신 분들이 태반일 거다. 나중에 비과세 받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 상속세. 일단 여러분들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습니다. 같은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율이 같은데, 여기 보시면 1억 이하는 10%, 그리고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은 30까지는 40, 30초가 50인데, 이게 5단계가 아니라 이제 4단계로 나눠버리는데, 재밌는 게 뭐예요? 최저세율 10%를 2억까지 낮춰버리는 거죠. 똑같이 5억까지는 20%, 그리고 5억에서 10억까지는 30으로 하고, 그냥 10억 넘는 거 40, 그리고 50% 세율 구간을 이제 없애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관련된 법, 상증세법, 여기 26조, 여기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국회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제가 이 상속이나 증여 관련해 가지고 뭔가 절세 전략을 쓴다면 대부분 우리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기 과표 구간, 여기 10% 구간 있죠. 과거에는 이게 1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년 자녀면은 5천만 원 증여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하고 5천만 원 공제가 되기 때문에 요 과표 구간 1억하고 공제 금액 5천 붙여서 1억 5천을 증여하면 딱 5천만 원 빼고 1억 남으니까 10%, 즉 1천만 원만 내면 끝났거든요. 그럼 내가 1억 4천이 남아요. 여러 개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5천이 아니라 1억 5천이 아니라 이제 2억 5천을 하겠죠. 그래도 세금 똑같이 1천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2억 4천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엄청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당연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겠죠. 그럼 이제 누구를 끌어들여요? 위에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딱 해가지고 하면은 좀 세금을 좀 더 내긴 하지만 세대 할증이 붙어서 요게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뚜껑을 없애버렸잖아요, 여기. 30억 초과 50%. 그러면은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 고 이건희 회장 이게 만약에 적용됐으면은 세금 엄청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는 좀 해줘야 되냐 아니냐 내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삼성은 해줘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삼성 그 자녀분들 지금 세금 내려고 대출 받았잖아요. 우리는 뭐 대출 막 3억, 5억 받아도 막 발발 떨리고 막 그런데 거기 막 대출이 막 천 몇 억이야. 상상을 뛰어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뭐 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야 부자 감세 아니냐 할 수는 있겠지만 야 그렇게까지 세금을 많이 냈는데 저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좀 생각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여담으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그러면 개인 생애 토탈 내는 세금을 다 계산하자. 이거 홈택스에서 국세청에서 다 관리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월급 받거나 사업소득 해가지고 돈 내거나 그러면 세금 다 표시가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50억을 냈으면 나중에 상속세 낼 때 50억 공제해주자. 어떤 사람이 10억을 세금 냈으면 나중에 10억만 빼주자. 이거 한 거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그게 형평에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상속세 잔여 공제 금액이에요. 자, 보세요. 자,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을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되면 그 피상속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일단 다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세금을 때려버려요. 다 모아가지고 세금을 때려버리니까 세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증여세는 안 그러거든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중자 있죠. 그 수중자에 따라서 다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상속세는 내가 아무리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많아도 일단 돌아가신 분의 세금을 다 해서 뭉쳐서 때려버리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과세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러는 건데 일단 상속세는 그렇게 세금을 다 모아가지고 과세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상속인들이 연대납부금을 줘가지고 각각 내는 건데 그 상속세 계산을 할 때 보통 기초공제가 2억이 있고 그 밖에 인적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공제 2억 기본으로 해주고 자녀가 한 명이면은 2억에 5천 되니까 2억 5천이 된 거죠. 그런데 2억 5천이면 누가 봐도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괄공제 5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2억 5천 하는 것보다 일괄공제 5억을 빼니까 일괄공제 5억을 그냥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배우자 공제 5억이 붙어서 보통 5억,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해서 이제 10억이 딱 들어가니까 대충 10억까지는 상속세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로직이거든. 자, 그런데 자녀 공제 5천을 10배인 5억으로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기초 공제 2억, 1인당 자녀 5억, 그리고 배우자 살아계시면은 5억, 그러면 12억이죠. 그럼 12억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지간하면 서울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상속세가 나온다. 근데 그 상속세를 내야 돼서 내가 힘들었는데 이제 공제 금액이 올라가니까 서울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고 해서 상속세가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다. 이제 요런 이제 패턴이 가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요게 좀 통과가 돼서 세율도 좀 내려가고 공제 금액도 좀 커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거는 그래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20몇 년 동안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강산이 몇 번이 바뀌는데 이건 좀 해줘야 된다. 뭐 비록 저하고는 상관없다 치더라도 제가 저런 뭐 부모님한테 받을 건 없어요. 대신 건강한 몸과 이런 걸 받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뭐. 자, 어쨌든 요거는 개정이 되면 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부부도 적용인데 조금 아쉬운 게 유리한 소급은 해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했으니까 야당하고 잘 협의를 좀 해서 국회에서 만약에 이제 일부 조정이 또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야, 자녀 5천만 원인데 갑자기 5억을 올리면 어떡하냐. 한 5배 해서 2억 5천만 하자. 뭐 3억만 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좀 소급해서 이거 발표한 24년 7월 25일부터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제 생각에는. 좀 그런 생각인데, 뭐 세상 일에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쵸.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속세 이제 주인공이었고요. 가상자산,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에 대해서 과세를 25년부터 이제 기타 소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27년으로 좀 연기하겠다. 아, 또 누가 투자하시나 모르겠네. 자, 그리고 이제 양도세 2월 과세 대상에서 여러분들 2월 과세는 뭔지 아시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같은 특수관계자한테 넘기고 이거를 팔아버리면은 부당하게 양도세를 줄일 수 있으니까 증여 같은 걸 하고 나면 10년은 가지고 있어라 했는데 그 대상이 이제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권, 뭐 분양권, 입주권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주식이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 곧바로 배우자 등한테 증여를 하고 팔아가지고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불법도 아니고 합법이었는데 양도일 전 이내에 증여한 주식도 이제 2월 과세 대상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 인간적으로 주식은 증여하고 1년은 좀 이따 팔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는 왜 10년인데 주식은 1년일까? 두 가지가 있겠죠. 아까 우리 금투세도 폐지하자 이렇게 말 나온 것처럼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일단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감안한 것 같고요. 솔직히. 두 번째로는 야, 주식은 변동성이 크니까 1년 안에 어떻게 약간 속된 말로 내려갈 수도 있어. 모르겠어. 약간 이런 것 같아. 제 생각에. 저는 이제 주식은 안 해서. 아니, 뭐, 일부 조금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막 거래를 자주 하진 않아요. 그냥 만 5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사놓고 묻어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좀 그래도 좀 재미있는 게 나왔는데,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중에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과거에 준공공이라고 했었죠. 물론 지금 이제 준공공이란 말을 안 쓰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대기간 10년 이상 그리고 이게 폭탄입니다. 이때 5%는요 19년 2월 10일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얘는 요 등록 임대주택은요 무조건 5% 해야 돼요. 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조특법에 있어서 그러는데 뭐 양도세 중과배제 거주택 비과세 특례 같은 경우에는 19년 2월 12일인데 얘는 그렇지 않다. 무조건 처음부터 5% 지켜야 된다. 잘 모르시면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근데 주택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알아야 돼. 근데 내가 주택임대 사업자인데 이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하시면 안 되는 분이었지. 특히 폭탄이 뭐예요? 수도권 임대 개시 당시 수도권 6억이야. 비수도권 3억이야. 그래서 10년을 가져가면 장특공 70% 해준다. 원래 이것도 8년에 70%였어요. 근데 이걸 2020년에 법을 개정해버렸지. 그 당시 정부에서. 이제 제가 주임사 나오면 항상 흥분합니다. 제가 주택임대 사업자라서. 그런데 지금 이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누가 있을까요? 현재 아파트 신규 등록은 안 되고요. 과거에 등록하신 분들은 아파트는 8년 되면 말소를 시켜버리잖아요. 자동 말소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8년에 겨우 해봤자 50%밖에 안 될 거다. 근데 8년에 50%는 그때 2020년 8월 18일인가? 아마 그날이 아닌가? 아무튼 그 날짜가 정해져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해볼 만한데 저걸 받기 위해서 지금 신규로 등록하시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 관련된 내용 상세본에서 이게 무려 200페이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 제 기준에서 이 정도만 알면 되겠다 한 거를 좀 가져왔는데 제가 물론 놓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중간에 하다가 틀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더 꼼꼼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분위기를 좀 볼까요? 제가 그래서 구글에서 개정세법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개정세법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관련된 뉴스만 봅시다. 우리 배당소들 별로 관심 없고. 자, 1주택자 종부세 공제 확대 외면. 세수 감소 지자체 반발하자 제외했다. 근데 뭐 뉴스핌이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쉽게 말해서 지자체에서 이제 이렇게 종부세가 보통 어디에 쓰냐면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집값이 막 비싼 종부세에서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옆으로 뿌리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세수가 이제 줄어드니까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부세 전혀 얘기가 없었잖아요. 우리 방금 본 것처럼 이것 때문에 안 나온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한 건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자체 입장만 보면 이 말이 맞는데 아니 그러면
처음에 그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만들어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 맞게끔 계속 유지를 했으면은 why not?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를 엄청나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올려놓은 거를 좀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던 노무현 정부처럼 좀 이렇게 어느 정도만 평턴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걸 내리니까 이제 막 반발을 하는 거거든. 제가 볼 때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5천 원인데 갑자기 10,000원으로 올려놓고 50% 할인 그러면은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요, 우리가. 좀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목만 보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재확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 한겨레 신문이고요. 원래 언론사는 본인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관심사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언론사 이름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재개, 세법 개정에 환영한다. 상속세 법인세는 아쉽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루지는 않았는데 세금과 그 기업하시는 분들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체제하고 이것도 커. 그리고 가업상속 승계제도 이것도 되게 크고.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되신 분들은 좀 유리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상속세 법인세에서는 아쉽다. 25년 만에 상속세 손질 조선비즈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핵심이 상속세다. 상속증여세 깎아준다. 최고세율 50에서 40%. 아까 이건 종부세 받고 자녀 공제 1인당 5천에서 5억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의 통큰 세제 혜택. 아까 우리 봤었던 상속세 공제는 자녀 1인당 이제 5억입니다. 이제 개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물론 이제 상속 관련된 분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공제 금액을 좀 많이 받겠죠. 자,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재밌죠. 뉴스핌 전문가는 부자 감세다. 아니다. 합리적 개편이다. 엇갈린 시각.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패스. 나중에 한번 볼게요. 코인 과세 또 미룬다. 한국경제는 코인 과세에 대해서 다뤘네요. 이제 본인들은 이게 좀 재밌었다는 거지. 이런 거 재밌죠. 25억 아파트를 세 자녀에게 상속하면 세부담 90% 대폭 감소한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세금이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세금을 내라는 거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의식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게 가업상속공제 이런 겁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25년간 유지된 상속세를 공제금액을 올리고 그 개편되는 게 왜 부자감세냐? 아니다. 저도 관련 없지만 부자감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것만 더 보겠습니다. 역시 상속세죠? 이제 다만 세법 개정으로 이제 세수가 이제 또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서 할 거냐? 야당에서 분명히 이거 공격을 할 거고 사실 이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뭔가 이제 대비가 있어야 되겠죠. 쭉 보니까 이거 하나 나왔네. 하나. 비수도권 기회발전 특구. 아까 인구 감소 이게 기회발전 특구 요거예요. 예, 이만큼 얼마나 지금 지방에 관심이 없는지 상대적으로 아는지 아시겠죠. 갑자기 노란우산 공지가 나왔네. 전반적인 분위기 아시겠죠. 물론 이게 이제 아까 4시에 엠바고가 풀리고 이제 겨우 한 3시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뭐 오늘 밤 지나고 내일 그리고 뭐 주말 지나고 나면 관련된 뉴스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또 제가 놓친 게 있거나 의미 있는 게 있거나 그러면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어쨌든 2024 세법 개정안 평을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다만 취득세 관련해서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건 어차피 이제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에 8월 중에 나올 것 같다. 도대체 그 주택임대 사업자는 언제 나오는 거냐? 7월 달에 뭐 낸다 어쩐다 하더니 원래 작년 2분기도 나왔어야 되는데 좀 일 좀 합시다. 약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좀 뭔가 좀 허탈한데 막 굉장히 막 기대하고 막 재밌을 것 같은 영화를 막 기대했는데 막상 딱 뚜껑 열어보니까 아이씨 약간 좀 김 빠지는 그런 느낌. 게다가 오늘 월급날이잖아요. 7월 25일 날. 지금 계속 지금 아까 방송하면서 지금 돈 빠져나가는 문자 계속 오고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좀 해야 돼 지금. 예? 여기까지 하고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제가 또 빨리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주임사, 부동산 법인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